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성명서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 낱말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문구를 많이 접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한다. 또 성명서를 낭독한다. 네. 그리고 보면 성명을 발표한다. 또 성명을 낭독한다. 여기서 성명과 성명서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낱말을 생각할 때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둘 다 맞느냐 조금 어색한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명은 소리성이다. 그리고 밝을 명이다. 예. 소리로서 무엇을 밝힌다. 이렇게 볼까요? 네. 소리성은 이거 위에 있는 부분도 소리성이다. 그리고 귀가 있다는 것은 소리가 귀에 들린다. 귀에 들리는 것을 소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소리성자는 옛 글자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야 이제 창숫자다. 창숫자는 창으로 뭘 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뭐 창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입구자가 있고 귀자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귀자가 여기 들어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요런 글자다.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메어 놓은 모양이다. 그 메어 놓은 것을 이렇게 친다. 사람이 치고 귀로 들린다. 이렇게 되겠죠. 입부자는 이때 있다가 이제 나중에 사라진다. 그래서 모양이 없어지지만 그림 글자는 이렇게 된다. 이것은 다시 따지고 보면 경쇠라는 것이 있다. 경쇠경에다가 귀자가 합치는데 돌석자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경쇠다. 경쇠 같은 것이다. 글쎄요, 뭐 사슴뿔인지 이런 것에다가 어떤 뭐 소리가 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두드렸어. 그렇죠? 때려서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이제 경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또 우리가 편경이라고 하죠. 우리 악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다. 이걸 때려서 이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여기에 쓰는 것이 이게 이제 경쇠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밝을 명이다. 밝을 명은 글자 그대로 보면 날일자와 달월자다. 그렇죠? 그러면 해가 뜨고 달도 뜨고 다 밝은 것이다. 그래서 밝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설명은 옛 글자를 가지고 봐서 이러한 모양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글자다. 이런 것이 빛날경이다. 빛날경. 이과 같은 글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빛날경. 거기에다가 달월이 있다. 왼쪽에 있는 빛날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문을 뜻한다. 창문. 창문에 달빛이 비치어서 밝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밝을 명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날일과 달월. 그리고 날일이 아니라 원래 창문을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경이라는 발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멀경이다. 그렇죠? 멀경. 여기에 양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멀경이다. 거기서 발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명이다. 소리와 밝다. 무슨 뜻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어떤 일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나 견해 또는 방침 따위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성명이다. 그렇죠? 또 그런 입장이나 견해 이렇게 되어 있다. 성명을 채택했다. 나의 생각, 그렇죠? 우리의 또 견해 이런 것을 말한다. 그것을 발표하는 것인데 그것을 채택했다. 이렇게 되죠. 글자 그대로 이 뜻을 보면 소리 내어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야 된다. 소리를 내서 분명하게 밝힌다. 여기서 명이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이라는 낱말에는 글자 그대로 따지면 소리 내어 분명하게 밝히는 그것을 뜻하면서 자기의 입장이나 견해 같은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성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성명을 적은 것이 문서를 성명서라고 하겠죠. 정치적, 사회적 단체나 그 책임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한다.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죠. 그런 글이나 문서를 얘기한다. 성명을 담은 글, 그것이 성명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성명을 발표한다. 지금 다 이것이 사진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명서를 낭독한다. 성명을 낭독한다. 성명서를 채택한다. 성명을 채택한다.
성명서를 낸다, 성명을 낸다. 사전에 다 나와 있으면 다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성명이라는 것은 어떤 견해나 입장을 얘기하고, 성명서는 그것을 담은 글을 얘기하는데, 둘 다 똑같이 써도 될까? 이런, 설명이 듭니다. 사실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 낱말을 볼 때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조금, 부자연스러운, 어떤 곳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것과 비슷한 말 나온다. 코미니케. 이건 이제 프랑스 말이다. 문서에 의한 국가의 의사표시의 하나다. 국가의 의사표시다. 외교상의 공문서나 정부의 공식 성명서를 코미니케라 한다. 그렇죠? 주로 외교 관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가 공적으로 밝히는 견해. 그런 성명을 코미니케라 한다. 그리고 이제 공동 코미니케 이런 말도 가끔 접하죠. 둘 이상의 국가나 정당, 사회단체가 국제회의 결과를 내외 공동으로 발표하는 공식적인 통보문건, 성명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리성과 관련된 것은 낱말을 굉장히 많이 쓰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성이다. 우리가 음성이다. 예. 사람이 내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하죠. 동물의 소리를 그렇지 음성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고, 기계나 악기의 소리도 음성이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 글자를 따로 나눠서 보면 학자들이 음이라는 것은 악기 소리다. 악기에서 나는 소리다. 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발성기관에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사실 앞에서 이 성이라는 것은 보면 어떤 경쇠를 때려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발성기관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렇게 굳어진 형태의 글자로는 이것은 사람의 발성기관에서 나는 것이 성이고, 악기 소리 같은 것을 음이라 한다. 또는 사람 이외에 나는 것이 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명성, 이름 소리다. 명성이 자자하다. 그 사람의 명성이 자자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평가된다. 이런 얘기죠. 성대다. 성대는 사람의 발성기관이다. 그렇죠? 띠대자다. 목 안에 뭔가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이 띠가 있다. 우리말로 하면 목청이다. 그렇죠? 네. 성문이다. 문이다. 문의를 뜻한다. 손가락에 지문이 있듯이 사람의 목소리에도 어떤 전파를 분석하면 그것이 소리의 지문과 같은 것이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고유하게 다르다 해서 사람을 식별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함성을 울린다. 함도 소리를 내는 것이다. 고함을 친다든지 할 때 성은 그 함이에요. 함이다. 탄성이다. 탄성이다. 탄성은 탄식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주 기뻐서 내는 소리일 수도 있고 좀 두 가지 뜻이 있다. 예, 형성 문자다. 우리가 한자를 하면 이제 한자에 육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형성자가 있다. 그랬죠. 형성자. 형은 모양을 뜻하고 성은 소리를 뜻한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글자 속에서 한쪽 부분은 소리를 나타내고 또 어떤 것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를 형성 문자라고 한다. 확성, 소리를 크게 한다. 확성, 소리를 확대한다. 확성기 그럴 때 쓰죠. 이구동성이다. 이는 다르다. 다른 입과 같은 소리. 여러 입들이 다 다르지만 소리는 같이 내는 것을 이구동성이라 한다. 성원을 한다. 자, 무엇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는 소리를 질러서 후원을 한다. 응원을 한다.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응원한다. 잘한다. 또는 와 함성을 지른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성원이다. 그렇죠?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격서다. 소리는 동쪽에서 난다. 동쪽에서 와 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 실제로는 서쪽을 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굉장히 많이 쓴다. 자, 여기 소리성은 경세경자에 귀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세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풍경 소리가 들린다. 그렇죠? 성불사 깊은 밤에 거한 풍경 소리 할 때 풍경 절에도 있고 가정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풍령이라고도 한다. 이거 방울을 뜻한다. 그렇죠? 바람에 흔들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앞에서 본 이제 편경이라는 것이 있었다. 또 특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경은 이제 편경과는 좀 다르다. 편경은 아까 이렇게 경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하나만 있다. 달랑 하나를 달아놨다. 이것이 특경이다. 이것은 이제 악기의 하나인데, 그렇죠? 석부다. 돌로 만든 악기다. 석부에 속하는 타악기인데, 평경보다는 좀 크다, 이것이. 크고, 한 가자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거는 곳을 얘기하죠. 한 가자에 하나만 단다. 그리고 풍류를 그칠 때에 친다. 다음, 음악을 마칠 때, 이렇게 한번, 때려서 마침 신호를 보내는 것이 특경이다. 이때도 경을 쓴다. 자, 밝은 명자를 다시 볼까요? 아까 날일자와 다르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빛날 경자에다가 이것은 창문을 뜻한다 그랬죠. 창문에 달빛이 들어오는 이 밝을 명, 이런 글자도 예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빛날 경이다. 이 네모 안에 나눌 분자를 쓴 것도 이 빛날 경자의 속자가 된다. 속자가 된다. 네. 잘 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명이 날일자가 아니라 눈목자에다가 다르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밝게 본다라는 그런 뜻이다. 밝게 볼 명이다. 상당히 접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있다. 어디에 살펴볼까요? 네. 이러한 글자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경이다. 경이다. 빛날경. 이것이 빛날경의 본래 글자고 이것은 속자다. 속자. 경수사다. 제가 한 15년이나 20년쯤 전에 서울 마포에서 애호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회를 먹은 기억도 나는데 제가 이 경자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컴퓨터 검색을 하니까 이 집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16년, 한 10년, 15년이나 20년 전에 있었다. 그 집이 이 경자가 제가 그때 이 글자를 보고 기억이 나서 오늘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상당히 보기 드물다. 그렇지만 경자는 경자다. 경수사하면 이 글자를 쓰는 집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고 서울 경자를 쓴다든지 뭐 공경할 경자를 쓴다든지 다른 글자를 쓰는 집들은 가끔 있다. 수사라는 것은 이제 초밥을 얘기하죠. 일본말로 스시 할 때 쓰는 것이에요. 이때 경이다. 또 눈목자를 쓴 경, 눈목에 달을 쓴 경, 덕수궁의 준명당에 가면 이렇게 밝을 명자인데 날일자가 아니라 눈목자를 쓴 것이 있다. 준명당이다. 또 덕수궁에 중명전이 있다. 중명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명전도 눈목자에다가 다월이다. 뜻은 밝을 명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 준명당이라는 것은 주는 다스려서 밝힌다. 또는 다스리는 이치가 맑고 밝다. 준명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준명이 다스려서 밝힌다. 다스리는 이치가 맑고 밝다. 이것은 이제 서경에 나온 얘기다. 서경의 고요모편에 나온다. 날마다 세 가지 덕을 밝혀 밤낮으로 소유한 집을 다스린다. 다스려 밝힌다.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명전은 중명이라는 것은 광명이 계속 이어져. 중은 겹친다. 따블이다. 그런 얘기죠. 거치지 않는다. 거듭하여 밝다. 이런 뜻이다. 중명. 그렇죠? 이것은 주역에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중명전에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됐다. 이 집이 지닌 뜻과는 좀 반대로 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결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밝은 명자의 이체자다. 이체자. 원래부터 예전부터 쓰여있던 글자다. 이것을 한자를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밝은 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밝은 명과 쓴 낱말이 굉장히 많겠죠. 극명하다, 분명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기미 독립선언문에 나오죠.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명석하다. 아주 머리가 명석하다 할 때도 이 석자를 쓴다. 명세서. 그렇죠? 아주 세세하게 밝혀서 쓰는 것이 명세서다. 명도한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 명도를 한다. 명도 계약, 명도. 이것은 명은 밝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깨끗하게 비워서 확실히
넘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명도 할 때, 그렇죠? 완전히 비어서 분명하게, 밝게, 인도한다, 넘긴다, 그런 뜻이다. 명일이라는 것은 이제 내일을 얘기하죠, 내일. 밝은 날, 오늘 이제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밝은 날이 명일이다. 명주, 비단 명주 할 때도 명자를 쓴다. 명태 할 때도 이걸 쓴다. 그렇죠? 함경도의 명천이라는 지역에 태라는 사람이 잡아서 올린 고기다. 그래서 명태다. 이렇게 되죠. 여명의 눈동자 할 때 여자 이거는 아직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둡다. 아직 완전히 밝기 전의 상태. 그렇죠? 그것을 여명이라고 한다. 투명하다. 투명하다 할 때 쓴다. 총명하다. 총은 귀자가 들어가 있죠. 귀자고 명은 밝다는 것은 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은 기억력, 귀가 이렇게 잘 들린다. 명은 눈으로 잘 본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총명이다. 이렇게 되죠. 명당이다. 명당이다. 우리가 뭐 산소를 명당에 쓴다든지 할 때 그 산소의 앞에 있는 지역을 명당이라고 하고, 또는 옛날에는 이제 임금이 신하들과 조회를 하던 그곳을 명당이라고도 했다. 명심보감, 명심,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밝힌다, 그런 얘기죠. 마음을 밝히는 그런 책을 명심보감이라 한다. 명화적이다 또는 화적이다. 화적대 할 때 명화적, 이것도 도적은 도적인데 주로 저녁에 어두워지면 횃불을 들고 와서 이렇게 노략질하는 도적들을 명화적 또는 화적이라 한다. 횃불을 들었다. 명경지수다. 그렇죠? 맑은 거울과 같은 지수, 이렇게 고요한, 거칠다는 뜻이죠. 그만둔다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물을 명경지수라고 한다. 이외에도 명자는 뭐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만, 네. 다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명나라, 그렇죠? 중국의 명나라. 명나라가 1368년에서 1644년까지 있었는데, 나라 이름은 명조다. 그렇죠? 또는 대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원장이 세웠다. 그렇죠? 주원장이 원래 백령교의 소속이다. 백령교회를 달리 명교라고 부른다. 그렇죠? 명교. 그리고 백령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고, 나중에 결국 그래서 말하자면 새로운 이제 한족에 의한 원나라가 멸망이 되고 명나라가 들어섰다. 그래서 여기 백령교에서는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이 온다고 이제 주장했다. 그래서 미륵불을 믿는 불교의 한 종파인 것입니다만,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원나라를 얘기한다. 그래서 원나라가 무너졌다. 원나라가 무너졌고 광명이 온다 해서 나라 이름을 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명교에서 오기도 왔다. 그렇죠? 이것도 붉은 것이고 홍건적도 붉다. 어떻게 보면 주원장의 이름도 붉다. 붉을 주자다. 그래서 붉은색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명이 됐다. 이 명교라는 것은 보니 만이교의 영향을 받은 백령교의 이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이교는 또 굉장히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여러 가지 기독교, 유대교 이렇게 여러 개 짬뽕해서 만든 그런 종교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명나라를 명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명조. 명나라 시대 때 유행했던 글씨체, 그것을 가지고 만든 우리 지금 활자체가 명조체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성명서, 소리를 내어 자기 뜻을 분명히 한다라는 그런 뜻이다. 네, 여기 한자 변환이 안 됐네요. 예. 일본의 신자체와 중국의 간치자는 소리 성자의 가장 왼쪽 부분 요거 하나만 그대로 땄다. 그렇죠? 그렇게 땄다. 중국의 간치자는 글서자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명서, 또 풍경할 때, 편경할 때 들어가는 이런 낱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